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오늘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최초의 통일 왕조 진나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나라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우리가 이 황제를 떠올리죠. 바로 누굽니까? 진시황. 그렇습니다. 바로 진시 황제죠. 죽을 때 영원히 살고 싶었던, 그래서 불로불사를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 나섰던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 황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에 전국칠웅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국칠웅은 7개의 나라가 서로 경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진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치를 보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저 끄트머리, 서쪽 지역의 끄트머리에 찌그러져 있는 국가였습니다. 이 전국칠웅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요.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 진나라를 상당히 무시했었습니다. 거의 너희는 뭐하고 똑같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 진나라 옆에 이쪽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흉노라고 하는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이 진나라는 이 흉노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너희는 거의 오랑캐야 라고 하면서 진나라를 상당히 무시했었던 거죠. 이렇게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진나라가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춘추 전국을 통일해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혹시 이 말 들어봤나요? 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바로 누구와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진나라의 진시황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진짜 존재감이 없는 아이들이 조금 있죠. 굉장히 조용하게 앉아 있거나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때로는 친구들이 무시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해내지 못한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뭐 하면 안 된다?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 진나라 어떻게 천하를 통일하는 주인공이 될까요? 이 진나라의 진시 황제, 최초의 황제가 되는 진시 황제의 뛰어난 리더십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진시황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게 무시를 받았지만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얘네들이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흉노나 그 다음에 저족이나 갈족이나 이런 북방의 유목민족들에게 어떤 기술을 배웠냐면 바로 말 타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런 걸 기병이라고 하죠. 뭔 말입니까? 그때 당시 다른 나라들은 모두 다 군인들이 보병입니다. 걸어다니는 보병인데 처음으로 진나라의 진시 황제는 유목민족들, 자신들이 무시했던 유목민족에게 어떤 기술을 배워왔다? 말 타는 기병술을 배워왔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진나라가 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천하를 통일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진나라가 비록 가난하고 저 한쪽에 찌그러져 있는 국가였지만 진나라는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사상 중에 어떤 사상을 채택하면서 법가 사상을 채택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 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진나라 최초의 황제가 누구다? 진시 황제입니다. 왜 진시 황제다? 이 시자가 처음으로 황제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진시 황제의 원래 이름은 영정입니다. 성이 영이고 이름이 정인데 자기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기는 왕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천하를 통일한 사람으로서 왕보다는 조금 더 격이 높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찾아낸 게 황제입니다. 그럼 황제라는 이 이름이 어디서 왔다? 우리나라의 시조를 뭐라고 부른다? 단군왕검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조를 단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조가 누구냐면 삼황오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황오제. 자, 삼황오제, 여기에서 따온 게 바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시조를 황제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나는 천하를 통일한 중국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야 라는 뜻에서 처음으로 어떤 용어를 쓰게 되었다? 황제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시 황제가 통일한 이 진나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진나라가 가장 찌그러져 있었던 국가에서 어떻게 천하를 통일하게 되었다?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 바로 제자백가 중에서 어떤 사상을 채택했다? 법가. 그렇습니다. 법가 사상을 채택하면서 빠르게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찍이 개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이라는 나라.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전국을 어떻게 통치하게 되냐면 주나라의 봉건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무슨 제도로 다스리게 된다? 군현 제도로 다스리게 됩니다. 군현제. 자, 그러면 봉건제도와 군현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봉건제도는 어떤 제도였느냐? 왕은 수도를 포함한 그 주변, 중앙만 통치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누구에게 떼어줬다? 자신의 형이나 사촌 동생이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이들에게 떼어줬다라고 했죠. 이때 왕과 제후의 관계는 혈연 관계로 묶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나라의 봉건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봉건 제도 하에서 왕의 통치력은 어디까지밖에 못 미친다? 여기만 왕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인 거죠. 그러니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여러분 지방 분권이라고 합니다. 자, 친구들, 지방 분권이 무엇이다? 권력이 지방에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제후들에게도 왕의 권력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왕권이 그닥 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제 진시 황제가 시행했다라고 하는 군현제도는 무엇이냐? 자,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 황제는 전국을 자기가 직접 통치합니다. 자, 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하를 통일할 때 왕이 직접 통치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왕이 직접 모든 지역에 가서 통치할 수 없으니 누구를 만들어낸다? 왕의 아바타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자, 왕의 아바타가 누구다?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관리입니다. 누구라고? 관리. 따라서 자, 진시 황제는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전국을 36개의 뭐로 나눈다? 군과 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작은 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이 군과 현에 누구를 보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리를 보낸 겁니다. 관리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왕의 명령에 따라서 관리만 할 뿐이지 이 지역이 관리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군현제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친구들, 군현제 하에서의 전국의 땅은 결국 누구 겁니까? 왕 거가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따라서 이 군현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다 보면은 왕의 권력이 어떻게 된다? 아니, 왕의 권력이 엄청 세지겠죠. 자, 왕의 통치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된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 왕의 통치력이 미치면서 왕권이 어마무시하게 세지게 된다는 거. 이해 갔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제도다? 무슨 제도다? 군현제도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금 전에도 했다시피 진시황제는 처음으로 어떤 칭호를 썼다? 황제라는 칭호를 썼다는 거. 자, 네 번째. 자, 진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나라를 통치할 때 한 가지 상당히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전국적으로 당시의 화폐와 도량형의 단위가 다 달랐습니다. 왜? 춘추 전국시대에 각 나라들이 썼던 화폐와 도량형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나라가 한 개가 됐기 때문에 화폐도 한 개, 도량형도 한 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달랐던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자, 친구들, 화폐는 다 알 테고요. 도량형은 무엇입니까? 무게나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게 다 달랐다는 상당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러분, 자, 중국에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세워졌지만 이 진시 황제조차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죠. 민족이 있죠. 바로 북쪽의 누구? 흉노라고 불리웠던 유목민족입니다. 얘네들은 상당히 군사적으로 강했고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항상 중국 안으로 들어와서 약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진시 황제 입장에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 흉노의 침략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를 쌓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만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합니다. 자, 만리장성을 축조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리장성을 축조를 하고, 자, 흉노를 만리장성 바깥으로 쫓아내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사람을 오랑캐라고 부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민족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야만족이냐 문명인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만리장성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진시황제의 업적을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진시황제가 나라를 통일을 하고 열심히 나라를 운영을 해갔지만 여러분, 진나라는 세워진 지 몇 년 만에 망해버리게 되었다? 15년 만에 금방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갔던 진나라 왜 이렇게 금방 망해버리게 되었느냐? 여러분, 자,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자, 진나라는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만리장성을 이제 축조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을 동원하겠죠. 근데 잘 알고 있듯이 진시황제는 만리장성만 쌓은 게 아닙니다. 뭐도 쌓았을까요? 아방궁이라고 하는 자신의 궁궐도 새로 지었고요. 또 여러분, 진시황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자, 그 다음 세상에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무덤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무리한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동원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다? 바로 법가사상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무리한 토목공사와 정리해볼까요? 또 하나는 엄격한 법치주의, 법가사상으로 백성들이 이제 하나둘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농민이었던 누구의 반란으로?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의 난으로, 진승과 오광의 난으로 진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진승과 오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난을 일으켰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다 설명을 했지만 진승과 오광이라고 하는 농민이 자, 베이징에 저기 있는 만리장성 축조 현장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을 했지만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제때 도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가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나라에서는 제때 도착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모두 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진승과 오광이 생각하기에 뭡니까? 어차피 가봤자 죽을 목숨,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똑같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결국에 이 진순과 오강의 반란으로 진나라는 세워진 지 1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나라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